안녕하십니까. 노성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에 공동대표로 취임한 엄현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노성TV 마지막 그 회로서 노동개혁 추진 업무를 일선에서 맡고 있는 우리 권창준 노동개혁 정책관, 네. 노동개혁 정책관을 모시고 노동개혁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창준 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노사법치주의는 우리 노동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나 인식 이런 규범들을 조금 법과 원칙에 맞게 바꾸고 그에 따라서 대화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데 주요 정책으로는 저희가 하나는 노사관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원칙을 노사 모두에게 적용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법과 원칙을 노사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뭐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포괄 임금 문제,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의 어떤 부조리 같은 거를 저희가 받아서 한 1000여 건 정도를 지금 받아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포괄임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서 어떤 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사관계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노조 회계를 조금 더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노조한테 이렇게 부당한 지원을 통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독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계층과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상생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상생임금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거기서 산업정책이나 공정거래, 그 다음에 노사관계, 노동생 전반에 아우르는 그런 어떤 그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조선업 쪽에 원화청 상생 협약 모델도 만들었고 이걸 지금 다른 업종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등 화학업종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적용하고 있고 지역 단위로도 지금 확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두 개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규범을 현대화합니다. 이제 저희 그간의 어떤 노동시장의 법제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산업화 시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어떤 개선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근로시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저희가 노동 경사노위에 그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라든지 그리고 노사관행 개선 자문단을 두어가지고 파견 5인 미만 적용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사관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노사 법치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노동규범 현대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사법치는 뭐 얼마 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다 그 회계 공시 제도를 수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경우는 이제 조선업종 아까 얘기를 하셨고요. 화학이나 자동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화학하고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조선업종의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업종과 자동차 쪽도 이미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과 자동차는 조선업과 다르게 좀 기업 단위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의 협력사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쪽의 협력사들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군 중심의 협력 모델인데 요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지역 산업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규범 현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파견제도 얘기도 하셨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논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논의가 됐다 치더라도 결국은 법 개정 사항들일 텐데 네, 이게 내년 총선에 따라서 실행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결국 이거는 만약에 이 법 개정이 불투명해지면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법제도화 과제든 사실은 이제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뭐 그간에 저희가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입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노사의 적극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개혁의 추진 과정은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일단 이제 어떤 앞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 아니면 뭐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장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 이런 것을 들으면서 현장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만드는 이제 두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 그다음에 공감대, 거기다 이제 경사노위가 정상화 복원됐을 때 사회적 대화들이 진행이 되면 아마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동안에 논의했던 내용들 토대로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면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바람을 타지 않겠어요? 근데 뭐 결국은 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 누구도 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이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어떤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개혁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또 공감대를 얻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노동개혁은 반드시 또 추진돼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우리 공 국장님 말씀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뭐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나이즈 자동차 쪽은 개별 기업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또 한 축에서 필요한 게 임금 체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예, 연공급 가지고는 계속 이중구조가 심화될 테니까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그 뭐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이건 뭐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임금 체계 개편 결국은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기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임금체 개편이 조금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임금체 개편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임금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금 임금 정보라든지 체계 개편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부분이 결국 이제 선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뭐 직무급제 도입이라든지 공무원조차도 여러 가지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이제 뭐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임금 체계의 접근 방법을 대기업도 하지만
지금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약간 조금 더 임금 체계 개편을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 보면 중소기업은 뭐 임금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임금 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중소기업이 선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간 좀 바텀업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이걸 이끌어서 어떤 대기업까지 확산하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약간 업종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안도 지금 이제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좀 업종 단위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서 약간 지금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업종 단위로 묶어서 하는 그런 예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추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임금 관련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한 인프라 같은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임금 직무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데 저희 지금 한계가 뭐냐면 임금 정보와 직무 정보가 이렇게 서로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직무와 임금에 이걸 매칭을 해서 제공해주는 정보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96개 정도, 한 90여 개 정도의 직무와 임금을 매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걸 한 200개 정도로 확대해서 직무별로 그 시장 임금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임금 체계를 설계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금을 지급할 때 이런 적합한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조금 더 그 임금의 어떤 격차를 줄여나가고 임금이 조금 더 연공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공 부문에서 이제 선도한다는 얘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우리 연말 되면은 왜 공무원 임금 표가 신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게 완전히 연금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 그런 것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공무원 부분은 근데 뭐 저희도 이제 공직에 저도 몸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만 해도 매년 이제 연봉제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에 의해서 그 성과평가가 결국은 기본급에도 베이스돼. 그러니까 저희가 호봉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뭐 실제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 운용은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은 적어도 지금은 성과 베이스에 따라서 과장 사이에 국장 사이에 이런 임금의 차이들도 상당히 크고 성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될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아마 공공 부분에서의 성과 확산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금 임금체계 개편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선도를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뭐 잘 아시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직무급을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조금 더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결국 이제 임금 체계 문제가 꼭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 부분의 효율성과 앞으로 특히 고용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확보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아마 노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경사노위가 조금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어차피 이제 이게 계속 고용의 문제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직무급 도입한 공공기관이 한두 개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저도 구체적인 통계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직무 관련돼서 이제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예, 정확한 제 수치는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도입을 하고 있는 도입 중이다.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지난 13일에 11월 13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한 설문조사 맞습니다. 결과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의미 이런 걸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를 저희가 뭐 대면 조사를 해서 한 6천여 명에 대해서 근로자, 사용자, 국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설문조사를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52시간제가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그런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국민 경우는 한 50% 되면 노사는 한 40% 후반 정도가 돼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고, 또한 그런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한 40~50%의 비율로 비동의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노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그런 좀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어떤 그 설문 결과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추진하려는 방향은 52시간제 틀내에서 조금 주 단위의 연장근로 산정의 경직성을 필요한 업종과 직종의 노사가 원하는 경우 조금 이걸 보장을 해주고, 두 번째 설문에서 나타난 걸 보면 이런 가운데서 건강권을 보호하고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장근로 상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로일간 뭐 휴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이런 것 말씀드렸던 어떤 연장근로 단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포괄임금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정당한 그런 어떤 보상,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지 근로시간 개편이 잘 정착되리라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 3월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초안보다는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후퇴한 거 아니냐. 아까 조금 전에 일부 업종, 일부 직종에 한해서 허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니까 많이 후퇴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고용노동부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3월에 개편했을 때도 이거를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근로자 대표 제도를 둬서 이거 이제 노사 간에 논의해서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제 그게 필요한 부분에 적용토록 하는 거였는데, 현장에서 이제 많은 아까 뭐 건강권이라든지 정당함성 우려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민의 의사나 노사의 의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게 지난번보다 뭐 후퇴했다거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후퇴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결과물을 보고,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보고 한번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든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발표 내용은 결국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서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틀 정도를 마련해 주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셨으니까, 뭐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현재 스탠스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경사노위 물론 한국노총이 복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지만, 한국노총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뭐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의 논의에 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우선 저희가 정부의 입장이 없다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그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우려들이 있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다겠다는 이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 국민들께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 노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취지를 확인됐고, 그거를 이제 저희도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런 정부가 입장 없이 그냥 노사한테 던져놓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문 결과, 객관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한국노총이 과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서 논의를 하게 할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겠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경영계건 노동계건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거를 뭐 전혀 이거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
발표하기 전에 한국노총에서 한번 근로시간 실태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노총도 근로시간 같은 건 좀 노사정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권 국장님은 희망적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노총에서 아무리 필요한 일부 직종 업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 근로시간 더 늘려도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동안의 그 기본 스탠스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 대한 논의 주제에 아젠다 리스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 현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이게 꼭 52시간을 69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걸로 이제 자꾸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각돼 있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이번에 설문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의 배분을 되게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하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자체가 생산성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결국 이제 그러면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 효과도 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게 근로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가 조금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취지들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어떻든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죠. 네. 그 이제 노총이 사회적 대화 보고 복귀를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노동개혁에 있는 아젠다들하고 또 지난번에 노총에서 왜 정년 연장 관련한 국민청원도 넣지 않았습니까? 뭐 정년 연장 요 고령자법의 문제는 노동개혁 아젠다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노동개혁 아젠다들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따라서 뭔가 좀 재조정되거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뭐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부대표들이 네. 그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례회 한다고 나오던데. 예, 정례해서 예. 하고 이제 아마 첫 회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주부터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뭔가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또 대표자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조정과 조율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통상적인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노사가 서로 자기가 원하는 의제를 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거기서 좀 논의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창진 국장님께서는 지금 노동개혁 그 아젠다에 드는 노동규범 현대화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같은 경우에 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시간제도라든가 임금체계 문제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걸 다시 좀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뭐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결국 그렇다면 이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부대표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아젠다가 다시 세팅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은 내년도는 뭐 상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격동의 시기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된다면 뭐 저희가 보기엔 격동의 시기라기보다는 대화 타협이 좀 무르익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갈등이 막 표출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그럴 것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대충 중요한 짚어야 될 노동개혁 아젠다들에 대한 현재 상황과 대충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어떤 실적 또 숙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 짚어진 것 같고요. 우리 권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알리고 싶은 얘기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 발언 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동개혁이 아까도 제가 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청년과 미래 세대에서 이제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완수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노사 법치주의라든지 규범 현대 이중구조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법치주의를 되게 강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아무리 되더라도 어떤 의식화 가능이 그에 걸맞게 선진화되고 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되게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저희가 법치주의를 통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서 좀 노사관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라든지 또 이제 근로 손실일수라든지 아니면 파업 시의 그 지속일수 같은 것들도 지금 뭐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반 이상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변화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또 저희가 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좀 노사정이 함께 역할을 한다면 진짜 새로운 어떤 노동개혁에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저희도 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 공국장님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